자, 안녕하세요. 자, 중간고사 지문, 두 번째 지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지문은 어휘 추론 문제입니다. 자, 어휘 추론도 이 영어 모의고사 문제에서 어려운 축에 속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어휘 추론은 반의어를 생각하면서 보시면 돼요. 대부분 밑줄친 부분은 반의어랑 비교했을 때 맞느냐 틀리냐를 묻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문맥을 따져보시고 그 해당하는 단어의 반의어까지 고려하면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자, 동물에게 있어. 자, 명사 다음에 ing가 나오기 때문에 수식이죠. 자, 멸종에 직면한 종에게 있어 동물원이라고 하는 것들은 서브 역할합니다. 무슨 역할을 하느냐? 생존을 위한 마지막 기회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즉, 이 동물원에 대한 새로운 시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facing이라는 단어, face 자체가 원래 직면하다라는 의미인데 얘가 수동태로 쓰이면 be faced with로 쓰입니다. 근데 의미가 같아요. 능동태랑 수동태랑 의미가 같는데 어떻게 구별하느냐? 이 with의 존재로 구별하시면 돼요. with가 있으면 수동태로 쓰시면 되고요. with가 없으면 능동태로 써야 됩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분사로 개시가 되기 때문에 faced랑 비교를 해야 돼요. faced를 쓰고 싶으면 뭘 써야 되느냐? 이렇게 faced with를 써줘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맞아요. 근데 이렇게 faced만 써주면 틀린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extinction이라는 단어 어려운 단어입니다. 멸종을 나타내는 단어인데 굉장히 확장이 많죠. 이 형용사형 extinct, 명사형 extinction, extinctive까지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나오는 distinct와 instinct까지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distinct는 뚜렷함을 나타내는 형용사, instinct는 본능이나 직관을 나타내는 명사입니다. 자,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명확하게 구별해 주시고요.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어휘가 기출에서 많이 나왔던 단어들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꼭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밑줄이 쳐져요. 자, 리커버리는 회복이에요. 회복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뭘 하기 위해서? 이러한 노력들을 통합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 현장에 있는 환경보호론자들과 야생동물 당국의 노력을 통합하기 위해서 회복 프로그램이 만들어졌대. 자, 앞에 보면 이 주라고 하는 녀석의 새로운 면을 얘기하고 있는데 누굴 위하는 겁니까? 종보호를 위하는 거예요. 그렇죠? 종보호,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입니다. 따라서 뒤에 이어지는 회복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긍정적인 단어랑은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1번은 맞습니다. 자, 이러한 동물들의 이런 종들의 개체수가 줄어듦에 따라 자, 그거는 not uncommon. uncommon은 특이한 거잖아요. not이 붙으니까 특이하지 않다. 한마디로 일반적이다. 일반적. 그쵸? 평범한 겁니다. 즉 동물원이 자, 이 captive breed, captive가 포획하는 거고요. breed가 번식하는 거거든요. 포획 번식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건 그렇게 이상한 거는 아니래요. 개체수가 줄어드니까 어떤 생각을 한 겁니까? 동물원에서 줄어드는 동물들을 일단은 잡아놨다가 안전하게 만든 다음에 풀어준다는 내용이에요. 따라서 이번에 diminishing은요,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줄어들기 때문에 동물원이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는 상식적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번에 diminishing은 맞아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형태가 어떻습니까? it, 형용사, 투부정사, 진주어 가주어 하고요. 투부정사 앞에 for가 있는 의미상의 주어 구조를 갖고 있는 구조입니다. 이 포획 번식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작용을 하느냐? 수단으로서 작용을 하게 돼요. 뭐 하기 위한 수단? 멸종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 measure 원래 measure가 원래 뭡니까? 측정하다거든요. 측정하다. 근데 명사로 쓰이면 수단이라는 의미도 갖게 돼요. 자,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 이 포획돼서 번식된 개체들은요, release, 우리가 배웠던 거죠. 수업 시간에 야생으로 다시 방생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형태가 콤마 찍고 ing니까 분사구문이죠. 그런데 얘는요, 야생에 있는 개체수를요, 보충하게 됩니다. 그렇죠? 안에서 키웠다가 바깥으로 이렇게 방생하게 되면은 바깥쪽의 개체수가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보충한다는 의미로 표현하게 된 겁니다. 자, 이러한 것들은 이런 상황에서는 굉장히 성공적일 수 있대요. 자,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 개체들이 각각의 개체들이 큰 위협에 있을 때입니다. 어느 기간 동안 특정한 생애 구간 동안 엄청나게 큰 위협에 있는 상황에서는 성공적일 수 있대요. 자, 과연 특정한
생애 구간이랄까요? 앞에는 언급된 적이 없기 때문에 뒤에 이어지는 문장에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where이라고 하는 관계부사가 나옵니다. 관계부사들은 항상 뭐가 와야 돼요? 완전한 문장이 와야 됩니다. 개체들은요, 어떤 상태에 있어요? 가장 커다란 위협의 상태에 있습니다. 완벽하죠? 그래서 where이 온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문장의 개념 기억하셔야 되는데, 완전한 문장의 개념이 아니라 불완전한 문장의 개념을 알고 있으면 완전 문장에 반대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지만 불완전한 문장 크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동사의 주어가 없거나, 동사의 주어가 없거나, 동사의 목적어나 보호가 없어요. 아니면 전치사의 목적어가 없는 이 세 가지를 불완전 문장이라고 합니다. 자, 이 세 가지가 다 완벽하게 있으면 완벽한 문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예를 들자면 거북이의 알은 옮겨지기도 합니다. 어떤 장소에서 위험이 높은 지역에서 옮겨지기도 해요. 언제까지 이 거북이 알들이 부화될 때까지 안전하게 옮겨진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until they hatch, 그들이 부화될 때까지 특정한 세계 기간이 되겠죠. 따라서 particular란 단어는요,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은요, 이 거북이의 수를요 증가시킬 겁니다. 명사 다음에 대시 나왔기 때문에 수식이 들어가요. 성갱기까지 생존하게 되는 이 거북이의 수를요 증가하게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보호하고 있다가 방생하는 거기 때문에 개체수의 증가는 맞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악어 프로그램 역시도 성공적이었습니다. 알과 새끼들을 보호할 때 말이에요. 코마 찍고 ing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분사구입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은 이 새끼들을요 포획해요. 일단 그들이 더 잘 장비를 갖추기만 하면, 어떤 장비? 스스로를 보호하기 하는데 장비를 잘 갖춘 거, 즉 준비가 잘 된 거죠. 준비가 잘 되었을 때 새끼들을 포획한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자, 앞에서 언급됐지만 포획의 경우는 언제 쓰는 거예요? 포획의 경우는 얘네가 생존에 위협이 될 때 포획이라는 수단을 쓰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어때요? 지금요. 일단 보호할 준비가 돼 있는 거잖아. 이미 얘는 생존할 확률이 높은데 얘네들을요 잡겠습니까? 아니죠. 일단 여기서 포획했던 새끼들을요 이런 때가 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잡아두는 게 아니라 풀어줘야 돼요. 따라서 이 캡처링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풀어주다의 단어 릴리징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됩니다. 정답은 5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기 보면은 이 they와 themselves가 나오는데 이렇게 제기대명사, 제기대명사가 쓰이는 방식은 간단해요. 얘가 걸려있는 동사의 주어랑 비교하셔야 됩니다. 이 protect, 보호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얘네죠. 얘네가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는 거야. 그래서 주어랑 목적어랑 동일하면은 목적어 자리에는 이렇게 제기대명사를 쓰게 됩니다. 제기대명 특징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는 them을 쓰면 안 돼요. them을 쓰게 되면 또 다른 녀석을 언급하게 됩니다.